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자바 프로그래밍 6번째 노트입니다. 이제는 이제 객체 지향 얘기를 잠시 미루고, 자바에 있는 기본적인 어떤 프로그래밍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 다른 언어를 통해서 프로그래밍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이 부분들은 되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배웠던 언어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제가 프로그래밍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팁들도 드리는데, 뭐 알고 있는 팁들일 수도 있고 처음 보는 팁일 수도 있는데, 잘 보시고 혹시 처음 배우는 팁들이면 프로그램 할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자바의 원시 타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바는 앞서 한번 설명해 드렸듯이 총 8개의 원시 타입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들 원시 타입은 모두 값 타입 변수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바 원시 타입의 특징.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바의 원시 타입은 값 타입의 변수로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시 타입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가 표준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월화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어떤 컴퓨팅 환경에서 동작하든지 동일한 결과를 주는 것이 자바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자바는 각 컴퓨팅 환경에 가장 적합한 크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컴퓨팅 환경에서 동일한 크기를 사용합니다. 자바는 그 해당 기계의 운영체제에서 프로그램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JVM이 제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수 타입에 대해서는 부호가 있는 정수 타입만 제공합니다. C에서는 unsigned 개념이 있었는데 자바는 이 unsigned 개념의 필요성을 잘 못 느껴서 unsigned는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C는 1970년대에 개발됐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ASCII 코드가 미국 영미권 거기가 이제 핵심이었기 때문에 다른 국제 언어들을 지원해야 될 필요성을 그 당시에는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바가 개발될 당시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컴퓨터가 보급이 되고 사용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미래에는 유니코드가 대세로 여겨졌기 때문에 아예 만들 때부터 기존 C처럼 ASCII 코드 중심으로 문자 타입을 정의하지 않고 유니코드를 썼습니다. 그래서 유니코드는 기본적으로 2바이트입니다. 그래서 그 자바의 캐릭터 문자형은 2바이트이고 ASCII 코드를 쓰지 않고 유니코드를 쓰고 있습니다. 자바에는 이렇게 8개의 원시 타입이 있고 나머지는 모두 객체 타입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원시 타입들을 객체 타입으로 바꿔서 자바에 있는 모든 타입을 객체 타입으로 통일시켜서 사용하면은 범용 프로그래밍 할 때 되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바는 원시 타입 객체로 포장해주는 래퍼 클래스를 8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클래스들은 모두 자바 랭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임포트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 5부터는 자동으로 필요하면은 이 원시 타입 데이터를 객체 타입으로 이 래퍼 클래스의 객체로 바꿔줍니다. 자동적으로 바꿔줍니다. 그 기능을 오토박싱
언박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편리하게 모든 자바에 있는 모든 타입을 이제 객체 타입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래퍼 클래스에는 그 원시 타입을 객체로 바꿔주는 그 요소뿐만 아니라 각 원시 타입과 관련된 상수들, 유용한 상수들과 유용한 메소드들, 스태틱 메소드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프로그램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의 최대값을 알고 싶으면 그런 값들은 해당 그 원시 타입 그 래퍼 클래스에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integer max value 하면은 int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태틱 함수처럼 두 개의 부동소수를 정확하게 비교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수들을 뺄셈해서 비교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오버플로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integer compare A, B를 하면은 뺄셈을 내가 직접 안 해도 그 오버플로우를 걱정하지 않고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큰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유용한 메소드들이 래퍼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고 필요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8개의 자바에서 사용한 원시 타입 중에 4개가 정수 타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가 이제 부동소수 타입, 논리 타입, 문자 타입 이렇게 8개가 있는데 정수 타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수 타입은 4가지가 존재합니다. 바이트, 쇼트, 인트, 롱 4가지가 존재하고요. 이 중에 기본 타입이 인트 타입입니다. 기본 타입이라는 건 그냥 어떤 상수가 정수에 해당되는 상수가 주어지면은 시스템에서 자바에서는 이 값을 int로 취급합니다. 이거는 C++하고는 조금 달라요. C++는 어떤 상수가 주어졌을 때 이 값을 수용할 수 있는 그 타입들 중에 int, long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자바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값이 무조건 이렇게 어떤 수식어 없이 정수 상수가 주어지면은 이 상수는 무조건 int로 취급합니다. 부호가 있는 정수 타입만 존재를 하고요. 이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 늘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대칭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양수와 음수가 대칭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정수는 다 나타낼 수 있죠. 이 중간에 0이 있기 때문에 음수와 양수의 개수가 다릅니다. 항상 음수가 하나 더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컴퓨터에서는 정수를 나타낼 때 2의 보수 표현법을 쓰고 2의 보수 표현법은 대칭적이지가 않고 음수가 늘 하나 더 많이 있습니다. 늘 이것을 생각하고 프로그래밍을 하셔야 됩니다. 정수 상수는 4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진수, 8진수, 10진수, 16진수. 주로 우리는 10진수로 프로그램을 할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진수, 8진수, 16진수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진수로 표현할 때는 앞에 0b, 8진수는 그냥 0, 16진수는 0x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바 7부터는 중간에 요 밑줄 문자를 써서 그러니까 긴 정수를 좀 더 가독성 있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C++에서는 하나 따옴표를 사용하는데 자바는 밑줄 문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밑줄 문자는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여러 군데 쓰는 건 아니고 세 자리 수마다 보통 필요하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네 개의 정수 타입뿐만 아니라 캐릭터도 크게는 인테그럴 타입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셋, 롱 제외한 캐릭터, 바이트, 쇼트를 이용한 계산은 자동으로 자바에서는 인트로 변환돼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타입인 int 타입은 4바이트로 고정되어 있는데 그것의 범위는 이렇게 되고 있고, 이 값들을 사용하고 싶으면 integer min value, integer max value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 예제를 하나 잠깐 보면은 아까 C++에서는 이런 문장이 있으면 요 값이 지금 요 max value보다는 커요. 그러면 C++에서는 이 값을 long으로 취급해서 처리합니다. long이 부족하면 long으로 처리를 해줘요. 근데 자바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그 뒤에 어떤 수식 없이 사용된 정수는 모두 int로 해석하는데, int로 이 값을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바에서는 이게 문법 오류가 됩니다. 이 점 C++하고 구분을 해서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수를 처리할 때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은 오버플로우입니다. 정수는 특정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수를 나타낼 수 있지만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두 개 값이 있는데 a 더하기 b를 하면 벗어나겠죠.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은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노트에서 보면은 y로 x를 나눴는데 y가 0이었어요. 그러면 산술 예외가 발생하고 프로그램은 거기서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산술 오류예요. a 더하기 b 했는데 오버플로우 나는 것은 arithmetic exception에 해당되지만 얘는 arithmetic exception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죽지 않고 예외도 발생되지 않아요. 다만 내가 기대했던 값하고는 다른 값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프로그램이 오동작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수가 있는데 이 수를 곱하게 되면은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겠고, 그러면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데 결과를 찍어보면은 이런 값이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값이 출력이 되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자, 4비트 갖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4비트가 있으면 요거는 정수로 7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2를 더해 봅시다. 그러면 0, 0, 0, 1이 돼요. 그러면 이 값이 7 더하기 1 값인데 이 값을 2의 보수로 해석하면 얘는 마이너스 8이 됩니다. 그래서 7 더하기 1을 했는데 8을 주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예요. 계산은 했지만 오버플로우가 나서 맨 이 비트가 부호 비트로 해석이 되고, 2의 보수에서는 얘가 부호 비트가 되면은 이게 어떤 값이 되냐면은 2의 3승 값인데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나머지 값을 요 마이너스에 더해서 값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음수가 되는 거죠. 양수를 두 개를 더했는데 음수가 됐다. 그러면 그거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한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보게요. 바이트는 1바이트예요. 크기가. 그러면 마이너스 128에서 127까지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범위를 벗어난 200이라는 값을 대입하게 되면 이거는 상수 값이기 때문에 컴파일 시간에 문법 오류를 줍니다. 아까
여기서도 얘가 문법 오류가 나듯이 이제 컴파일 시간에 범위가 큰 이 변수보다 범위가 큰 상수식이 주어지면 그 상수식 자체는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해서 컴파일러가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n equal 10입니다. 그러면 이 범위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오류가 없어요. 그런데 밑에 있는 n 곱하기 n을 하면은 100이죠. 그러면 100은 이 범위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문법 오류가 납니다. 왜 문법 오류가 나냐면 앞에 설명했듯이 캐릭터 바이트 쇼트는 계산할 때 자동으로 인트로 변환돼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 n도 바이트고 요 n도 바이트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자바는 이 두 개를 인트로 변환한 다음에 인트와 인트를 곱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가 인트예요. 그럼 인트 값을 바이트에 더 작은 바이트에 저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오류가 나는데 이 경우에는 오류가 안 나고 정확하게 출력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 경우에는 이 결과 값을 다시 바이트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변환이 돼가지고 인트를 받는 println 메소드가 호출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 정수 계산을 해요. 그러면 뭘 걱정을 해야 돼요?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돼요. 만약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자바에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범위가 더 큰 타입을 사용하는 거예요. 인트를 사용하다 안 된다. 그럼 long을 쓰면 돼요. 아니면 double을 써도 돼요. 그럼 더 크니까. 오버플로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수 두 개를 곱할 건데 곱하면 오버플로우가 날 수 있으면 long으로 처리해서 프로그램 한다든지 더블로 처리해서 프로그램을 하면은 오버플로우는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식을 바꾸는 거예요. 식을 잘 바꾸면은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데 오버플로우는 그 과정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빅 인테저라는 타입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빅 인테저는 절대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없는 타입이에요. 그런데 3번 쓰는 게 가장 비효율적입니다. 그 다음에 1번 쓰는 것도 비효율적인 거예요. 2번으로 할 수 있을 때 1번을 쓰면은 비효율적입니다. 인트 계산하는 것보다 long으로 계산하는 거 비용이 더 발생하고 부동소수를 이용하면 비용이 더 커집니다. 결과의 정확성은 보장할 수 있지만 비용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항상 2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살펴봅시다. 첫 번째 예. 첫 번째 예는 절대값을 구하는 함수예요. 그러면 이 절대값을 구하는 함수를 보면은 n이 음수이면은 마이너스 n을 주고 0이거나 양수이면은 n을 줘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의 큰 문제가 있죠. 요 n이 이제 n의 범위, 우리가 항상 함수를 만들 때 그 인자의 범위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모든 범위에 대해서 잘 동작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통은 이럴 경우에는 0, 양수, 최대 양수, 음수, 그리고 최소 음수, 요 5가지를 가지고 잘 동작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0은 문제없고 양수, 최대 양수도 문제없고 음수도 문제가 없는데 얘가 문제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그 가장 작은 값, 얘는 대칭적이지 않기 때문에 플러스를 할 수가 없어요. 플러스를 하게 되면은 부호를 바꾸게 되면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서 이제 이 경우에 이제 인테저 min value를 주면 음수죠. 결과값은 여전히 음수예요. 그래서 이런 함수들도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거에 크게 문제 없지만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아, 저 함수는 그 최소 함수, 가장 작은 정수를 주면은 부호가 안 바뀐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 정수의 특성이니까. 이거는 뭐 자바에만 있는 그런 국한된 어떤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함수가 하나 있는데 이 함수는 이진 검색을 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진 검색이라는 건 원래는 데이터가 있으면 배열에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는 검색이 선형 검색이에요. 그리고 선형 검색은 최악의 경우 요 크기가 n이면 n번 비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으면 선형 검색을 하지 않고 이진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비교하는 게 첫 번째가 아니라 중간에 있는 거랑 비교를 해봐요.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얘보다 작으면 요 나머지의 중간으로 와서 또 비교하는 거예요. 한 번에 후보가 반씩 줄어듭니다. 앞에서 하나씩 보는 경우에는 한 번에 후보가 하나씩만 배제되는데 이진 검색을 하면은 반이 없어져요. 한 번에 후보가. 그래서 이진 검색을 하게 되면은 로그 n번에 최악의 경우 로그 n번에 원하는 값이 있는지 찾을 수 있습니다. 이진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정렬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의 어떤 코드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미드, 중앙 위치를 찾아서 그 중앙 위치와 찾고자 하는 값을 비교하게 되는데 이때 중앙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요 식을 하고 있어요. 로우 더하기 하이. 그런데 덧셈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여기서 덧셈이 이루어지는 또 뺄셈이 이루어지는 곳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네 군데에서 발생하는데 자, 리스트의 렌스는 요 배열의 용량이에요. 배열의 용량이니까 양수가 되겠죠. 리스트 렌스는 양수예요. 그럼 양수 빼기 1을 하면은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얘는 상관하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미드는 0에서 렌스 사이입니다. 0에서 렌스 사이예요. 그러면은 이 미드가 정확히 계산이 됐다 그러면은 이 사이이기 때문에 미드를 플러스 1을 하나 미드를 마이너스 1을 하나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단 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얘가 로우가 인테저 맥스 밸류이면 플러스 1을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요.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자바의 배열 색인 타입은 int 타입을 사용하기 때문에 최대 용량은 인테저 맥스 밸류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뭐 이렇게 쓸 일도 많지는 않겠지만 이게 가능하다고 했을 때 미드가 가질 수 있는 최대 값은 하이가 리스트 렌스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요게 마이너스 1 된 값을 최종적으로 플러스 1을 해도 결국은 그 인테저 맥스 밸류 값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커서 플러스 1이 돼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대 용량의 배열을 쓸 일도 많지 않기 때문에 얘는 뭐 굳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배열의 용량이 컸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low와 high가 인티저 맥스 밸류의 반값보다 크면은 둘 다 크면은 둘 대를 더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음수가 돼버려요. 오버플로우 발생해서. 그래서 이제 미드에 잘못된 엉뚱한 값을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네 곳에서 정수 연산을 사용하는데 오버플로우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 이 값들을 다 롱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배열은 자바에서 배열은 인트 타입을 쓰기 때문에 범위가 그 인트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절대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는 하나 더 큰 타입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더 효과적인 방법은 그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식을 바꾸는 거예요. 얘와 똑같은 값은 아니더라도 효과를 줄 수 있는 그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하이와 로우를 뺐기 때문에 절대 이 과정에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로우를 더해도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진 검색을 할 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성하는 게 인트를 그대로 쓰고 작성하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한 것처럼 정수 A와 B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고 A-B를 이용해서 비교할 수도 있는데 A-B를 할 경우에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가 매우 큰 양수이고 B는 또 매우 큰 그 작은 음수이면은 두 개를 빼게 되면은 오버플로우 발생할 수 있고 A가 또 매우 작은 음수이고 B는 매우 큰 양수이면은 또 이 반대쪽으로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럴 때에는 요 인티저 클래스에 있는 컴페어를 사용하면은 오버플로우 걱정 없이 비교를 할 수 있고 이 값은 1, 0, 마이너스 1 세 개 중 하나를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0이면 같은 거고 1이면 A가 B보다 큰 거고 마이너스 1이면 B가 더 큰 거예요. 그렇게 해줍니다. 나머지 정수 타입, 인트가 기본 타입인데 long, short, byte 세 가지가 더 있어요. long은 인트보다는 2배 큰 8바이트를 쓰고 있고 long 타입을 쓰고 싶을 때는 대문자 L이나 소문자 L로 수식해주면 됩니다. 얘가 없으면 다 뭘로 인식해요? 인트로 인식합니다. 자바에서는. 크면 long으로 자동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인트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어떤 값을 나열할 때 그것을 바이트나 쇼트로 인식하게끔 만드는 방법은 자바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바는 쇼트와 바이트를 이용한 연산은 무조건 또 인트로 바꾸기 때문에 쇼트와 바이트를 일반적으로 사용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언제 사용하냐? 파일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아니면 통신 메시지를 작성할 때 바이트를 쓰면은 더 작은 크기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고 작은 크기의 데이터를 파일 시스템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에서는 굳이 쇼트나 바이트를 범위가 작더라도 사용할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인트라는 것이 원래는 자바는 조금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가장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타입이고 CPU 레지스터의 크기와 동일하기 때문에 어차피 CPU로 가도 바이트도 인트 크기의 공간에 저장돼서 처리가 돼요. 그래서 실제 계산적인 측면에서는 바이트와 쇼트를 이용해서 얻어지는 이득은 없습니다.
자, 정수를 이용한 산술 연산. 기본적으로 사칙 연산을 할 수 있고, 나머지 연산을 할 수 있고, 비교 연산자를 이용해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해둬야 될 게, 이항 연산할 때 두 피노타입이 다를 경우에는 항상 정보 손실이 없도록 확장 변환한 후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5는 1.0 더하기 1.5가 됩니다. 주의사항은 정수산수 연산 관련해서 정수 나눗셈과 분음소수 나눗셈이 다른 거죠. 그리고 나머지 연산은 P 연산은 모두 양의 정수일 때만 직관적이고, 둘 중 하나가 음수이면은 결과가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 기억하고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저걸 언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음수일 때는 나머지 연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12를 2로 모듈로 하면은 어떤 식이냐면, 모두 2는 마이너스 11 빼기 마이너스 11 2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5가 되겠고, 마이너스 10이 되고 플러스가 돼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1 모두 2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값을 줄지는 요 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뭐 필요하면 이 식을 기억해 두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문제는 나중에 이제 반복문 할 때 살펴볼 건데, 만약에 이런 문제를 만났다 그러면 우리가 이 범위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count number digits라는 것은 이렇게 정수가 주어지고 디지트가 2가 주어지면 2가 몇 번 이 숫자에 등장하느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등장하니까 3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를 만들 때 인자가 첫 번째도 인트고 두 번째도 인트예요. 그러면 둘 다 범위는 인테저 min value부터 인테저 max value까지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건 0부터 9까지만 돼요. 뭐 그 이상 오는 건 우리 이 문제에서는 안 맞죠. 그래서 이런 함수를 만들 때 요 인자들의 범위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0에서 9만 필요하다. 나머지 것들은 이제 배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외 처리할 것이 아니라 그냥 return 0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개발 과정에서는 오류를 예외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의 범위는 0에서 9고, 그 다음에 얘의 범위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이 경우도 3을 줘야 되냐. 3을 줘야 되면은 음수일 때와 양수일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기억을 해야 되겠고, 쉽게 생각하는 것은 음수가 들어오면 양수로 바꿔서 처리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아까 ABS와 똑같이 요 값이 들어왔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음수를 양수로 바꾸면 안 바뀌는 거죠. 인테저 min value가 들어오면 그걸 부호를 바꾸더라도 여전히 인테저 min value가 돼요. 그러면 밑에 있는 코드들이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우리가 정수를 가지고 프로그램할 때는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난수 발생은 이미 우리가 야구 게임 만들면서 사용을 해봐서 이제 알고 있을 텐데, 실제 자바에서는 난수 발생을 랜덤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 매스에는 랜덤이라는 스태틱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고, 스레 로컬 커런트라는 걸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얘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다 클래스예요. 클래스 객체들이기 때문에, 객체들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난수를 발생할 때 초기 seed를 줘야 되는데 C 같은 경우에는 자바에서는 주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알아서 seed 값을 구해와서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굳이 자바 C처럼 이렇게 seed 값을 초기 seed 값을 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사칙 연산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실제 이 정수들은 내부적으로 컴퓨터 내부에는 2의 보수, 즉 비트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연산들은 이 비트 표현을 활용하게 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 연산을 필요할 때 성능을 조금 더 개선하고 싶을 때 알아두면은 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단할 때 2로 나누어 보면 되죠. 그래서 나머지가 0이면 짝수, 1이면 홀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보세요. 이 경우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 경우에는 여전히 또 int가 주어지니까 얘는 integer min value부터 max value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수가 들어오면 nmod 2는 홀수일 때 1을 줘요. 나머지가 1이 주는데 음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하면 자바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C에서는 문제가 안 돼요. C에서는 보통 이렇게 할 거예요. return nmod 2. 그러면은 얘가 음수이건 양수이건 마이너스 1을 주고 1이나 마이너스 1을 주고 짝수이면 0을 줘요. 그러니까 C에서는 1이나 마이너스 1은 참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자바에서는 이렇게 프로그램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불리언이 평가되도록 식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음수에 대해서는 동작을 안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비트 연산을 활용하면 돼요. 그래서 비트의 표현에서 마지막 비트가 1이면 홀수고 0이면은 짝수가 돼요. 그래서 요걸 보면 돼요. 그걸 보기 위해서 1과 AND를 시키면 돼요. 1과 AND라는 거는 다 0이고 맨 끝에만 1이에요. 그러면 0과 어떤 것들을 AND 시키면은 그 결과는 0이 됩니다. 그리고 남는 건 요 값이에요. 그래서 0이면 0이 나오고 1이면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얘가 0이면 0이 된 거고 1을 놓으면은 is odd를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하면은 얘는 정수가 음수가 들어오던 양수가 들어오던 동일하게 처리가 됩니다. 자, 한번 요 것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AND는 1로 AND 하면은 어떻게 돼요? 0, 1일 때 1로 AND 하면은 0, 1이 되죠. 그래서 원래 게 나옵니다. 그리고 0, 1과 상관없이 0으로 AND 하면은 0이 돼요. 이게 AND의 특징이고 OR는 0, 1과 1을 OR을 시키면은 항상 1이 돼요. 그리고 0, 1과 0을 OR 시키면은 원래 값이 나옵니다. XOR은 1을 AND OR 시키면은 부호가 바뀌어요. 그런데 0을 AND 시키면은 원래 값이 나옵니다. 원래 값. 이 특징을 원래 값이 아니고 얘가 원래 값이고요. 항상 0, 항상 1. 그리고 토글. 요 특징만 잘 알고 있으면 내가 필요할 때 논리곱, 논리합, 또 XOR 연산을 이용해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비트 연산은 일반적인 산술 연산보다 훨씬 더 컴퓨터에서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연산입니다. 그러면 주어진 정수가 2의 거듭제곱인지 판단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계속 2로 나누어 보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반복문으로 작성하지 않고 비트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진수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1, 10, 100, 1000, 만 이것들은 다 10의 거듭제곱입니다. 마찬가지로 얘를 비트로 생각하면은 1, 2, 4, 8, 16 이렇게 되는 거예요. 3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비트 표현 내에 1이 하나만 있으면, 그러니까 비트가 1인 게 하나만 있으면은 얘는 2의 거듭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이용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어떤 정수가 주어졌을 때 여기에 있는 1의 비트의 수를 세면 되죠. 그래서 하나면 2의 거듭제곱이고 여러 개면 2의 거듭제곱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실제 여기가 1이 몇 개 있는지 세어보려면 얘를 이용해서 32번 다 옮겨가면서 봐야 돼요. 그런 거는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죠. 그런데 어떤 또 특징이 있냐면 자 100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1을 빼면 0011이 됩니다. 즉 얘 밑으로는 11로 바뀌어요. 얘는 0으로 바뀌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비트가 1이 하나가 더 있으면 위에 것들은 그대로 유지되고 맨 마지막 것만 0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1로 변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얘와 얘를 AND 시키면 뭐가 돼요? 0이 됩니다. 2의 거듭제곱은 n과 n-1을 AND 시키면 항상 0이 돼요. 그러면 요것만 이용하면 얘가 2의 거듭제곱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떤 정수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 정수들의 특징이 비트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 연산에서는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 있는데 이 주의해야 될 점이 자바에서는 부호 비트를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0 그러니까 맨 4비트를 봅시다. 그럼 이렇게 돼요. 4비트짜리야. 32짜리가 아니라. 그러면 얘를 왼쪽으로 1비트를 이동하면은 1000이 돼요. 4가 뭘로 바뀌어요? -8로 바뀌는 거예요. 부호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옮기면 실제 이렇게 만약 옮겨진다. 그러면 -8이 4가 돼요. 그런데 얘는 산술 이동이라고 해서 어떻게 바뀌냐면 100이 1은 계속 유지되고 1이 1로 와요. 이런 식으로 와요. 한 번 더 가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얼마예요? -4예요. -8, 4니까 -4가 돼요. 즉 산술 이동이라는 건 한 비트를 이동하면은 나누기 2 하는 꼴이 되고 이쪽으로 가면은 곱하기 2 하는 꼴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자바에서는 3개짜리가 있어요. 오른쪽 시프트에 대해서는. 이 경우에는 부호 비트를 남겨두지 않고 옮기는 거예요. 얘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부호가 바뀔 수 있습니다. 얘도 부호가 바뀔 수 있어요. 그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